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뜬금없는 내 자랑이지만 저는 제 인생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만족도도 실제로 높고,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후회가 남는 순간들이 제법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후회가 남는 순간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 순간순간들이 딱 남아있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항상 남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음도 피해갈 수 없고 세금도 피해갈 수가 없지만, 근데 웬만큼 열심히 살지 않고서는 이 후회라는 것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는 얘기는 제 인생에 대한 회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후회를 할까? 내 기억에 후회가 남는 순간들은 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거창하다기보다는 저는 뭐 늘상 얘기하잖아요. 뭐 인생 뭐 별거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그리고 뭐 제 슬로건대로 나는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단 말이야. 뭐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후회가 남는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요. 다 안 했던 것, 못 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항상 제일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뭐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제가 일전에도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그 인생에 되게 큰 것들은 긴가민가하면 일단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그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것들은 할까 말까 생각 들으면 전 무조건 하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반 형님 유튜버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 그 유튜브 같은 거 아무런 문제될 거 없단 말이야. 그냥 뭐 이제 그 디카나 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마이크 하나 사가지고 장비가 한 50만 원도 안 한단 말이야. 세팅하면 그럼 그걸로 찍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손해볼 거 없고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하면 상관없는 것들이 있고, 물론 그 인생에서 이게 되게 큰 경우 있죠. 되게 큰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할 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할 때 이게 때론 뭔가를 이렇게 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이런 경우 되게 좀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개개인적으로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옛날에 그 범죄도시 보면 윤계상 장친한테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이 있잖아. 그 조선족 대자가 그 두목을 났던 사람 허성태 씨였나?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대우조선해양 쪽에 있었잖아. 대기업에서 이제 연봉 엄청나게 받고 그러다가 연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갔다 해서 결국엔 그 사람은 성공을 했잖아.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연기로 확실하게 뜰 자신이 있다, 그러면 뛰어드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보통 이제 이게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말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매 순간 작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것보다는 큰 것과 작은 거의 중간도 해당되는 것 같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일단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뭔가 이제 단순히 여러분의 유튜브나 뭐 이런 이 작은 것들 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38살이란 나이에 8번의 연애를 한 건 절대로 그게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보통 내가 물어보면 다 기억을 못해. 누굴 만났는지.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억을 하거든요. 누군지. 근데 얘기를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10명이 안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 근데 이게 한 20명쯤 되면 그다음부터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난 그래도 이게 기억을 한단 말이야, 나름. 그래서 쭉쭉 기억을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연애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게 아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게 말하면 이제 여자친구를 아껴준다, 지켜준다,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여자친구는 아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닌데, 사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예, 진도 같은 것도 좀 제가 굉장히 늦게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진도는 그래, 맞아, 씨. 마구리야, 씨. 근데 이런 것도 이게 보통 요새는 일사천리로 쭉쭉 가자. 근데 그냥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아끼고 이런데,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실. 그러면 이게 지나고 나면 못한 게 되게 기억에 남아. 그래서 뭔가 진짜 관계를 하기도 전에 끝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아껴둔 게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이제 교복을 한번 입혀봐야겠다, 아니면 이게 가토매트를 하나 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아끼다 보면 이제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 지나고 나면 이게 뭐랄까,
아, 해볼 걸 약간 이런 게 후회가 굉장히 남단 말이야. 그리고 일전에도 옛날에도 제가 한번 나이트클럽에서 나이트클럽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미국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계 미국인이라서 딱 겉으로 보기엔 중국인처럼 생겼어. 되게 마르고, 그 중국인들 특징들 있잖아. 근데 그 여자애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는데 20대 중반이었지, 그때가. 근데 걔가 맨 처음에 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뭐냐면, 그 왜 한국 남자들은 그 좋은 섹스를 하기 전에 여자한테 그렇게 술을 왜 처먹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맨정신해야지 기분 좋은 거를 왜 이렇게 비몽사몽한 그런 정치에서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나는 뭐 이게 그렇지 뭐 이게 한국 여자들이 잘 안 준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화를 보자. 그러면서 만났는데도 이게 성적인 담론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는 편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삽입을 한 다음에 비벼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삽입을 한다면 뭐 비비는 이런 느낌인가? 씨.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나? 순간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컬처 쇼크였는데 근데 걔가 나중에 이제 술 먹고 또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나. 보드카 먹었다 걔랑 보드카 먹고 이제 헤어지면서 걔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술 하나도 안 먹고 바로 모텔 가서 섹스하자 이러는 거야 걔가 나한테. 그래서 뭐? 약간 이러는데 나도 근데 좀 희한한 게 좀 이상 변태 같은 게 있어서 막상 또 준다니까 또 하기가 싫더라고 그때. 그래서 연락 끊었지. 그 다음에 연락 딱 끊었는데 그게 10년 지난 지금 생각하면 아, 씨발, 그때 할 걸. 약간 이런 거, 그게 남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인생에 보면 이제 후회가 남는 것들을 보면 다 아까 같이 그런 경우 되게 많아. 뭔가 이제, 뭐 이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다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아끼다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항상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다 해보세요. 다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 나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껴두고 싶은 거야. 그걸 이걸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진짜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육볶음 먹더라도 마지막 한 점은 이제 막 대파라는 게 딱 이렇게 싸놓고 대기시켜놓고 그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결국엔 지나고 나면 못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후회로 남게 되더라고요. 말하면 갑자기 다 여자 얘기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 얘기가 나서도 계속 얘기를 하자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그 모태솔로란 분들이 좀 제법 많이 보거든요. 모태솔로. 그러면 이분한테도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랑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정신의 그런 딱 결합. 난 이걸 사떡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떡을 줄여가지고 사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거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모태솔로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뭔가 좀 무기력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감도 많이 꺾이고 그리고 여성 혐오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친구 모태솔로인 애를 봐도 자발적으로 모솔로 사는 사람 잘 없거든. 그렇게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게 부족하든 뭐가 조건이 안 됐든 결국엔 그렇게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이제 왜곡이 돼서 삐뚤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제 친구 그 모태솔로 친구도 옛날에 해줬지만 첫 번째 연애를 결국엔 시작했어. 그리고 바로 이제 좋다고 결혼을 했거든. 물론 난 그때 이 결혼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걔는 그 순간에 그게 뭔가 이제 여혐 개쩔고 나보다 훨씬 쩔었는데 걔가 그렇게 한순간에 사랑 예찬론자가 돼서 결국에는 바로 결혼을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와서는 굉장히 고통받고 살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걔의 인생이 그래도 그냥 연애도 한번 해봤고 결혼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결혼 같은 거는 이제 뭐 되게 무거운 것들이니까 왜 한번 실패하면 너무 크거든 데미지가. 근데 굳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연애 같은 거는 해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게 죽을 때 생각을 해봐. 죽을 때 이제 딱 눈을 감는데 어머님이 말했던 그 사떡을 한번 해봤어야 됐어. 이러면 그거 못 해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후회로 남게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얘기 든 게 뭐 이게 다들 이제 여자랑 관계된 것들이 있지만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그런 후회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건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좋은 경험했다 치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하지 못한 것들은 그게 뭔가 이제 한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오늘 이야기는 뭐 내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게 뭔가 아껴주다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근데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뭔가 내 기억에는 강한 뇌리로 이렇게 남아, 강한 순간, 후회의 순간 같은 거로 좀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일단 무조건 뭐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다들 이렇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란 게 뭐 후회는 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살면 그래도 좀 덜 후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